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서울 거래량이 연일 혹독한 강추위에 똑같은 양상을 보이면서 완전히 뼈까지 시릴 정도의 한파를 보이면서 얼어붙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추위에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동시에 서서히 진행됐던 거래량 절벽이라는 혹한의 계절 속에서도 오판하지 마시고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11월 거래 추이는 12월에 카운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잠정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추세라는 게 있죠. 이게 거래량도 통계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날아가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날아가는 거래량 궤적을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궤도 자체가 저공비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거래량 고도가 낮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월달 2,000건 초반이었던 거래량과는 사뭇 다른 격차를 벌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 11월 거래량은 10월 한계치를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기록적인 연말 서울 거래량 절벽의 문을 열어 젖힐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리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확실히 포인트를 짚어야 할 건 기대감이라는 거.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기대감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파월이 신의 한 수를 든 거죠. 적당히 입으로 털어주면 미국 주식시장은 산타 랠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상당히 죽어 있었던 연말 상승장 분위기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세계에서 기대감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 기대감이 신기루와 같은 거라. 당장 현실에서 일어날 변화는 아니지만 막연한 지표를 보고도 움직이는 건데, 내년으로 한 해가 넘어가 버리면 미국 연준 입장은 다시 달라질 것 같고, 금리 조정을 해도 소폭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라는 카드는 그리 큰 부동산 호재는 되지 못할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과는 2% 금리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긴축 완화의 움직임을 보여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금리 눌러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내년에도 꿈도 꾸지 못할 금단의 영역이 될 가능성 아주 큽니다. 이창용 총재도 기업 부채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계 부채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한 딜레버리징, 빚을 갚는 움직임이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GDP 100%를 넘어선 1,800조 이상의 천조국, 유럽의 선진국 노르웨이, 덴마크도 100% 이하로 가계 부채를 내리는데 걸린 시간만 거의 15년 이상이 걸렸어요. 이걸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한 번에 해결을 한다고요? 미친 소리죠. 그러니 지금 영끌족들 어떻게 해서든 집값 한번 제대로 띄워보고 빠져나갈 생각에 부동산 호재를 동서남북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봐도 단 하나의 호재도 없으니 미국 연준의 움직임이라도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자는 생각으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상승 하락 누적 현황을 봐도 확실히 하락 전환한 비율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그냥 기세라는 건데 이번 하락 기세는 쉽게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최근 시중은행이 상생금융이라는으로 주담대 금리를 살짝 내렸었는데요. 제가 다시 오를 거라 했죠. 코픽스 금리가 올라서 변동형 주담대를 또 일제히 다시 올리기 시작을 할 거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일요일 오전에 터진 금리 변동분 소식을 할 수 있죠. 기존 상단 6.1% 수준이었는데 6.2% 수준으로 다시 금리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국민은행, 우리은행부터 금리가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지뢰밭이 바로 금리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1월 한 달간의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대부분의 주요 지역이 하락 전환이 되면서 상승폭이 이제는 완전히 꺾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세의 예봉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단 관망세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변수같이 보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관망세는 매도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죠. 단기적인 관망세라면 이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유도리가 있는데 지금 완전히 얼어붙어 있거든요.
관망세로 부르기에는 너무 미미한 표현, 가장 공격적인 까재미 눈, 그러니까 확실한 타이밍을 잡기 위한, 아니 지금까지 고점 수익까지 올라온 비정상적인 집값이 깨지기를 바라는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요층이 이전보다 훨씬 두터워졌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리는 관망세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한국 부동산 자체의 판도가 확실하게 바뀌기를 바라는 매수세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관망세에 가공할 만한 버티기는 매도세가 내년부터 항복 매물을 던지지 못하면 도저히 집 한 채도 거래되기 힘든 상황까지 밀리게 될 겁니다. 인천, 경기는 갈수록 분위기가 나락으로 가고 있고요. 거래가 거의 없다고 말해도 될 만큼 급매물 위주로만 왔다 갔다 선순환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거래 명맥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지방 역시도 상황은 매한가지. 부산이 요주의 인물이죠. 한 달간 중소형 규모로 하락이 됐으나 이제 이런 전형적인 패턴에서 탈피, 중대형까지 엄청난 낙폭의 수준을 기록하면서 맹렬한 하락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을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보십시오. 이제 구평에서도 6억에 가까운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대박 노블랜드 오션비 2차가 51%로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기세를 보면 무서울 정도죠. 그리고 대연동 푸르지오, 여기도 5억 이상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56% 하락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 부산이 실거래가에서 엄청난 낙폭을 기록한다는 건 주변 부동산 연계점, 대구 역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아마 동반해서 1차 하락장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들입니다. 단순히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만 보더라도 딱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년 말 대비 죄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고요. 전년 동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말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약세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 할 것 없이 지수가 10월 대비 11월이 확실히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도별로 펼쳐봐도 지금 어디가 심각한 내상을 입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이마에 별 5개를 붙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달고 나타나는 완연한 하락세로 가는 지표를 이마에 딱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액면으로 봐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인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제주 11월 한 달간의 변동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고 서울 역시도 주간 변동률은 마이너스였는데 한 달치 평균으로 가보면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매매 시장은 어떤 반등적인 요소가 튀어나올 만한 변수, 그러니까 하락의 상수들만 전방위적으로 깔려 있어서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궤적에서 벗어날 만한 특별한 변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값 하락 요인이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거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변수가 된 건데 그 변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연말 지나면서 내년 초가 밝으면 이런 양상은 더 급속도로 속력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연초는 뭔가 집값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슬쩍 움직일 수 있는 달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경제 침체로 인한 내수 경기는 거의 지옥문이 열린 상태고요. 물가도 한국은행이 진정 국면으로 가는 지표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에선 그리 진통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갈수록 아리고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아무리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뭐해. 통증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죠. 한 달치 11월 통계라서 그렇지 지금 주 단위로 뽑아져 나오는 지표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로 서울, 인천, 경기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던 건데 계속해서 주 단위 기록은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대기자들의 전세 수요 전환, 역세권, 학군 위주로 수요가 몰려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외에는 여지없이 전세가도 그리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주질 못하고 있죠. 아파트 전세는 이미 선호도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매매가와 더불어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내림세로 확실하게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물량이 내년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전세 강세를 진단하는데 아니 신축 아파트만 전세 놓습니까? 기존 깔려있는 게 죄다 구축인데 매매 시장 어디 그냥 하늘로 날아갔어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딸린다고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 올라간다는 건 지극히 새 아파트 기준의 관점이고요. 지금 매매 시장 자체의 집값 수위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선 입주 물량은 그냥 FM적인 해석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추이도 전년말 대비 모두 마이너스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전달 대비만 봐도 뭐 그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치고 나가는 추세 별로 없다는 얘기죠. 아니 무슨 화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뗄감이 있어야지. 화목난로가 뜨거울 수 있는 거지 뭐 기본 재료가 딸리고 있는데 어떻게 활활 불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하루에 3건 나오는 날도 있어요. 전월세 다 합쳐도 60건도 안 되는 지표고요. 야 무슨 뭐 읍내 수준의 복덕방에서 나오는 매매 건수도 아니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그만큼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IQ, EQ가 급상승, 웬만해선 타이밍 놓치지 않고 있고 웬만해선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이렇게 매수세가 전혀 입지를 하지 않아야 집값이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괜시리 호구 멱살 잡히고 호갱 취급받으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무한대출, 풀대출 받아와서 내 집을 산 건데 이거 뭐 은행 좋은 일 시켜준 거고 건설사 잔여 물량 시원하게 소화시켜준 거고 결국 내가 받아든 건 시세 상승분 다 녹여놓은 허울뿐인 고가의 아파트 닭장 같은 아파트먼트 하나가 비강남권에서도 15억에 가까우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 출산율은 곤두박질, 누가 삶의 질이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2015년까지 집값이 내려가야 지금의 극단적인 인구 감소율이 회복이 된다는 리포트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2015년도 여전히 배가 고픈 가격이죠. 모든 국민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가격 정상화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내년 2024년도라는 얘기죠. 당장에 청약을 뭐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 거라는 협박에 가까운 상술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새 아파트들 면면을 한번 보세요. 5억 분양가였던 곳이 2억 4천에 중개 거래가 된 대구 사례도 있고요. 물론 뭐 이 케이스는 상반기 거래였습니다만 최근 1억 5천 마이너스가 다시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신축 아파트가 최근 분양가보다 1억 5천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붙은 매물이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상반기 악몽이 다시 재현이 된 거고요. 이건 뭐 단지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서울에서도 새 아파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포레라미아 완전히 뭐 신빙 아파트죠. 아직 준공도 안 된 분양권이 벌써부터 마이너스 P가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마이너스 P 2천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떨어진 가격으로도 나와 있을 정도고요. 신영지율 에스테이트 개봉역 역시도 가격이 5천 정도 빠진 7억 6천의 매물이 나와 있기도 한데 현장에선 이보다 더 가격이 빠진 수준에서 거래가 가능할 정도라고 하죠. 아파텔이나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 P로 간 지 오래고요. 지금 신축 아파트들 이렇게 대부분이 새 아파트 프리미엄은 생각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P를 걱정해야 할 판으로 분위기가 얼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일부터 나오는 신축 분양단지들 면면을 한번 보세요. 가격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고양장항 제일풍경채 84제곱 7억대야. 일산 최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데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킨텍스, 레이크뷰가 8억 5천대. 그러나 입지 차이가 나서 이게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 뭐 아무리 새 아파트라 해도 실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도 여기는 5구제곱이 6억이 넘어가 버립니다. 주변 시세 보시면 힐스테이트 중앙이 6억 6천 정도 되죠. 거의 비슷한 수준. 만약 여기 시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신축단지 프리미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파주운정 힐스테이트 운정도 역시도 84제곱이 8억이 넘어가죠. 아무리 GTX가 내년에 개통이 된다 해도 뭐 이건 뭐 답이 없는 분양가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가란마을 한라비발드가 4억 6천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 대부분이 이미 시세 상승분을 죄다 녹여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가 오를 기미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데 이렇게 분양가를 찍어서 내니까 당연히 뭐 건설사는 수익률에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년 2024년도는 그냥 새 아파트 역시도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집값 정상화라고 하는 아주 빠른 템포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연말을 지나서 내년 2024년도로 가면 더 하락폭이 커지면서
폭락 추세로 가게 될 겁니다. 금리 변화 역시도 그냥 뭐 찔끔찔끔 전혀 체감도를 주지 못하는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집값 추이는 역대급 시장을 보여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기대감이라는 게 자칫 오판하게 만드는 지표라면 이건 그냥 잘못 밟아버리면 터지게 되는 지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신기루. 당장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설레발, 설령 뭐 금리를 인하해도 소폭에서 조정할 가능성 크고요. 이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치죠. 게다가 한국은행은 이미 2% 금리 격차를 미국과 벌이고 있어서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 뭐 내렸다가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그 어떤 규제로도 막을 수 없는 쓰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꾹 누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갈수록 집값 하락세는 속도를 더해가면서 내년 초가 되면 정말 보기 드문 하락세가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 분명해 보입니다. 기다리시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